자,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인 그런 결론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명제를 고르라는 것인데, 지금 명제들이 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P이면 Q이다, 또 Q이면 R이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성립하냐면 P이면 R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 집합으로 표시하면 P일 때는 항상 Q이고 Q일 때는 항상 R인데, 그래서 P면 R이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요. 부정어가. 우리가 먼저 이 대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P면 Q이다가 사실이면 항상 사실인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이 항상 사실이라고 했었죠. P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은 서로 관계가 대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우 관계예요. 어떤 명제가 사실이면 당연히 그 대우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것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대우법이라는 걸 배웠죠. 대우법. 저 고등학교 때 대우법을 배우는데 이런 거였어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래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는데 대우법을 쓰라는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n분의 n이 유리수이면,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P면 Q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제 P가 안 나오고 Q만 나와 있었죠. 우리가 요 유리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인 그런 상식이기 때문에 쓰여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즉,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면 뭐라는 뜻이죠? 루트 2가 유리수이면, 그러면 n분의 n으로 표시가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n분의 n인데, 그렇게 되면 제곱하면 2m 제곱분의 이퀄 n제곱이고, 그래서 m도 n이 짝수니까 뭐 해서 결국엔 또 약분되고 뭐 이런 거 해서 결국엔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을 했던 것이 대우법이었죠. 그러니까 즉 어떤 명제가 사실이면 대우가 사실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도 부정이 되는 것, 그것이 대우법입니다. 자, 그러면 대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요 부정이면 부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쓰면 지성인이면 어떻다고요? 사려 깊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를 좋아하면 지성인이다. 그럼 앞에가 독서를 좋아하면 지성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니면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거꾸로 하면 사려가 깊으면 부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형태인데, 그래서 보니까 독서를 좋아하면 부자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참입니다. 뭐 1번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은 사려 깊으면 독서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독서이면 사려 깊다까지는 가는데,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였고요. 부자는 독서를 좋아한다. 반대 방향이죠. 부자는 지성이다. 이것도 반대 방향이고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사실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제를 읽고 반드시 참인 결론을 고르시오. 방금 전에 거와 비슷합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킨다. 부정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긍정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은 수면 시간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다.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다. 자, 직장인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예, 수면 시간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수면 시간을 지키면 직장인이 아니랍니다. 예. 여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만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P면 Q다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수면 시간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잘못 다시 쓰면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규칙적인 사람은 적정 수면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한다는 소리 되겠죠. 예. 예. 자, 보시면 정신이 맑지 않은 사람은 직장인이다. 예, 그런 얘기가 없죠. 직장인이 아니면 정신이 맑다 이런 소리니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죠.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운동을 즐긴다.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수면 시키는 사람은 운동이 지금 어디서 나와 있지 않죠. 이게 수면이 운동으로 가고 규칙으로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죠.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맑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맑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맑다. 정신이 맑지 않다죠. 정신이 맑은 사람은 건강하다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맑지 않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다. 규칙을 지키면 적정 수면을 하고 적정 수면을 하면 직장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규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운동을 지키는 사람은 규칙을 즐기는 사람은 적정 수면을 즐기니까 직장인이 아니다. 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만이라고 하는 거 요것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나오죠. 이게 지금 일종의 드모르간 법칙인데, 요 제가 제대로 안 써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라고 합시다. 그러면 not A or not B 이면 not C죠. 그러면 이것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우는 C가 앞으로 오고 이것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A or not B. 근데 요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워지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AND로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또 뭐도 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요 오화가 AND로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요. 아래에 제시된 조건입니다. 조건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순서로 가능한 것,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자, 교육은 하루에 한 명씩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가는 순서를 정하라는 건데, 자, 고정된 게 뭐죠? 고정된 거? 먼저 간다, 나중 간다, 이건 고정된 게 아니죠. 예, 이런 게 좀 고정된 거, 연속으로 가는 것이요. D는 C에 바로 다음날 간다. 예, C하고 D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D는 B보다 먼저 간다. 그러니까 B가 이 뒤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F는 E보다 나중에 간다. E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F는 E하고 F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F가 교육을 간 다음 날에 B가 교육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떼고 B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합쳐 보면 C, D가 있고 그리고 F하고 B가 있는데 한 칸 띄고요. E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A는 당연히 여기 한 칸 비어 있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CDE 이렇게 쓰던가, 예, CDE FAB 이렇게 쓰던가, ECD 이거 없이요, ECD FAB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없죠. 예, 그래서 답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 이거가 하나 답입니다. 자, 이 경우는 완전히 고정된 건 없었지만 두 개씩 묶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 칸 띄어 있는 것도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인데, 지금 A 부부, B 부부, C 부부, 그리고 D 부부 8명이서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옆에 앉아 있는데 한 부부만 서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부부는 남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 부부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원을 잘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8자리니까 이렇게 하면 4개고 이렇게 하면 8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자 A가 여자 A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남자 B의 왼쪽에 앉은 남자이다. 여기가 남자 B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래요, 얘가. 그리고
여자 C의 왼편에 앉은 사람은 여자 C, 여자 C를 어디다 둘지 모르니까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자 C 여기다 그냥 똑같이 쓸게요. 여자 C 왼쪽에 앉은 사람은, 여자 C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자 D에, 여기가 남자 D에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남자 D에, 그러니까 남자 D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림 따로 안 그래도 여기다 더해서 그릴 수 있겠네요. 남자 D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남자 D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남자 A의 맞은편 왼쪽 두 번째 칸에 앉은 여자이다. 뭔 소리예요? 그때 여자랍니다. 여자인데 남자 A의 맞은편 왼쪽, 여기 이 사람의 왼쪽 두 번째 칸에 앉은 여자라니까 남자 A가 여기에 있군요. 남자 A가 있고 남자 A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왼쪽 두 번째 칸에 앉은 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빈칸이 두 칸 있고 여기 세 칸이 빈칸이 있는데, 보시면 A, D 연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남 A, 남 D, 여 하고 나서 들어가면 남 A랑 한 칸, 두 칸 띄어서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자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가 여자 C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A조 같이 앉아 있고요. 여자 C하고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자끼리 파트너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예. 여자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여자 D고 이게 남자 C가 되겠네요. 어쨌든 C 부분은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원탁이라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월화수목금처럼 직선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고정된 것부터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원탁이라서 약간의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가서 합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5번. 어학당에 같은 반에 배정된 가, 을, 병, 정, 무 5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이 국적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중국, 독일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갑,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자, 갑, 을, 병, 정, 무에 국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고정된 걸 찾으라 했는데 갑은 자기가 독일이라고 얘기했네요. 독일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을은요. 저는 미국이나 독일은 가본 적이 없어요. 병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무는 저는 유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게 어딜까요? 고정된 게. 갑이 독일이고, 유럽에서 온 사람, 유럽은 뭐뭐 있죠? 예, 유럽은 영국하고 독일밖에 없는데, 무가 유럽에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영국 사람이죠. 예. 그리고 병이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사람은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그럼 병은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을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나 독일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그건 다 알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남아있죠 지금. 그런데 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여기 일본하고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국 사람이니까 여기는 일본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채워 넣는 것입니다. 답은 옳은 것은 병은 미국 출신이다. 이게 맞죠? 갑은 유럽 출신이 아니다. 독일 출신, 독일이니까 유럽이죠. 을은 일본이죠. 정은 중국이죠. 무는 영국이죠. 예. 답은 이런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약간 좀 복잡한 형태입니다. 사람은 3명이에요. A, B, C 3명인데 각자 직업을 2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직업이 지금 2개씩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직업은 또 총 6가지입니다. 피아니스트, 교수, 변호사, 펀드 매니저, 작가, 자영업자. 자, 그러면서 아래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C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 2개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볼까요? 피아니스트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의견을 들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하고 변호사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작가, 그리고 A는 등산 동호회 멤버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작가가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A랑은 다른 사람이고요. B는 작가로부터 여러 권의 시집과 소설책을 선물 받았다. 자영업자, 작가, 뭐 작가, 자영업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B가 작가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 결정됐죠. 뭐가 나와요? 여기가 자영업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B와 C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중마고우다. B와 C 그리고 피아니스트, 예, 피아니스트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자영업자는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상담을 하였다. 자영업자는 펀드 매니저는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매니저는 피아니스트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피아니스트 여동생과 결혼했는데 만약에 A가 펀드 매니저면 자기 여동생과 결혼한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이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예, 펀드 매니저. 자, 다시 올라갔어요. 자영업자, 작가, 그리고 A는 등산 동호회 멤버다. 그러니까 여기가 작가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예, B는 여기 여기 뭐가 되죠? 다음 맞춰보세요. 예, 여기 뭐 누구예요? 여기 누구죠? 예, 피아니스트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니까 변호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은 게 교수 남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씩 채워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꼭 간단하게 또 나오지도 않고요. 또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가을 운동의 날이며 마지막 종목으로 200m 달리기를 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예.
50m 지점에 색연필을 두었고요. 100m 지점에 샤프, 150m 지점에 볼펜, 200m 지점에 만년필 이렇게 하나씩 두었고 각 필기구는 다 다른 색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그래서 그중 원하는 색깔의 필기구를 지점마다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50m 지나고 100m 지나고 150m 지나서 200m까지 지나면 색연필, 샤프, 볼펜, 만년필 하나씩 다 갖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색깔도 각기 다르게요. 예.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이 같은 색깔인 다른 종류의 필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색깔도 다 달라요. 지금 일단 갖고 오는 거는 본인들이 색연필, 샤프, 볼펜, 만년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깔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색연필이 색깔이 지금 다 다르죠. 일단 4가지 색깔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봤을 때도 얘가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다 색깔이 다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화를 보고서 이 색깔들을 다 찾으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가장 먼저 고정되어 있군요. 호성이가 뭐라 했냐면 내 샤프는 호성이가 뭐라 했냐면요. 내 샤프는 빨간색이고 영조의 만년필은 초록색이야. 영조의 만년필은 초록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만년필은 검은색이 아니랍니다. 검은색이 아니래요. 블랙이 아니랍니다. 다 쓸까요? 네. 길지도 않으니까. 여기까지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 있냐면 태환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샤프하고 영조의 색연필이 이게 같대요. 이 두 개가 같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영조는 내 샤프하고 규혁이의 볼펜이 같은 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같아요.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이게 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별표는 뭐는 아니에요. 레드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죠.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얘가 블랙이나 블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블랙인 경우에 한번 해보고 블루인 경우에 한번 해보는데 제가 그냥 블랙인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블랙이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여기는 블루거나 그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린이 일로 오면 안 되니까 같은 색깔이니까요. 그린은 아예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블랙이면 얘가 블루가 되고요. 얘가 또 블루가 됩니다. 얘가 블랙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D가 남는 게 레드만 남았죠. 레드. 그리고 이 색깔을 보시면 여기가 그린 또는 블루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여기가 먼저 확인될 수 있군요. 블루, 블랙, 레드니까 이쪽이 그린입니다. 또 확정된대요.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레드 아니면 예, 블루가 될 수 있죠. 레드 아니면 블루인데 예, 만약에 레드 되나요? 레드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죠? 예. 아 여기요. 여기가 블루 아니면 그린이어야 되잖아요. 레드 블랙이니까 여기도 블루 아니면 그린인데 여기가 블루면 안 되니까 그린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블루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블랙이거나 여기가 블랙이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블랙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블랙이면 여기가 블랙이면 여기는 레드가 되고 이게 블루가 되나요? 예. 레드 블루였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맞나요? 지금 이게 레드 하면 레드 되고 블루 그린 레드 여기가 또 레드가 되는군요. 예, 그렇게 안 되는군요. 예. 와 이거 지우기 힘들겠네. 예. 어디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할 수 있어요? 블랙이라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블랙인 걸 해봐야 되겠군요. 여기가 블랙이면 블루, 여기가 그린. 예. 그리고 여기는 블루 아니면 레드죠. 예. 근데 블루가 일로 갈 수 없으니까 블루가 일로 올 수밖에 없네요. 예, 블루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레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블랙이 되고 여기가 레드가 되고. 예, 딱 맞았습니다. 예, 이게 되게 까다롭네요.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푸는데 문제가 내가 이쪽이 블랙이든가 이쪽이 블랙이다 하고서 넣고서 풀다가 모순이 생기면 지워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확정된 건지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완전히 확정된 거일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제일 확정된 게 어떤 거였어요? 빨간색이고 초록색이야. 이렇게 확정된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동그라미를 쳐서 고정을 시켜놓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가 가정이었는지를 다 모르니까 그때 이렇게 확인된 것, 확실하게 된 것까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나머지를 채워가는 형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답은 블루, 레드, 예, 블루, 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머리 되게 아프겠는데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 지금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가 지금 A, B, C, D, E 5명이고 한 명이 범인입니다. 한 명이 범인이에요. 그나마 범인이 2명이 아닌 게 다행이죠. 예. 한 명만 범인이고 5명 중에서 웬일인지 한 명만 진실을 말해요.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럴 때 범인이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한 명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한 명만.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상호 모순적인 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니까 상호 모순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이겠죠.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보면은 A는 B가 범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는 A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 만약에 얘가 진실이라고 해봐요. A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인 거죠. 예. 그럼 B가 범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거짓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B가 범인이야. 그래서 B가 범인이 되겠죠. 예. 그런데 B가 범인인데 나는 범인이 아니야. 이 말도 맞네요. 그러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T, F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F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나는 범인이 아니야 이랬으니까 C가 범인이네요. 이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A가 범인이야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뭐 C가 범인 상관없죠. 이 내가 범인이야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C가 범인이면. 그래서 범인은 C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된 거를 골라서 한쪽이 T 또는 한쪽이 F 이렇게 경우수 넣고서 나머지를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명만 진실을 말하는 경우니까 그렇죠. 이제 뭐 두 명만 진실을 말한다. 용의자 이제 범인이 두 명이다 이러면 진짜 복잡해지죠.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것도 다 경우수 표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3사람이 범인에 관해서 다음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이 한 사람의 단독 범행입니다. 자, 범인은 지금 한 사람인 게 다행이군요. 그런데 이 목격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한 진술은 거짓이고 나머지 2 진술은 참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진술이 거짓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영희가 용의자군요. 영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이가 있고요. 그리고 봄이, 이렇게 3사람이 용의자예요.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2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거짓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냐면 영희가 범인인 경우 이렇게 따져봅니다. 영희가 범인이면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영희가 범인이거나 순이가 범인입니다. 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순이가 범인이거나 봄이가 범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봄이가 범인이 아닙니다. 예,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봄이가 범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네요. 예. 영희가 아니거나, 영희는 맞는데 봄이가 아닙니다. 이 오하잖아요. 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영희가 범인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순이가 범인이라고 한번 봅시다. 순이가. 그러면 영희가 범인이거나 순이가 범인입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순이가 범인이거나 봄이가 범인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봄이가 범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순위가 범인이니까 이 사람 둘 다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순위는 범인일 수가 없네요. 얘는.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하니까 순위가 범인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범위가 범인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영희가 범인이 아니라 범위가 범인이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범위도 범인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영희가 범인일 수도 있고요. 범위가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으로 가능한 사람은 이제 2명입니다. 예.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 아니면 순위는 범인이 원래 안 되잖아요. 영희가 범인이 아니면 범위가 범인이겠죠. 예. 그래서 답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이고요. 이 순위가 범인이라는 것만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의자가 각각 누가 범인인가를 따져서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체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게 나왔어요. 4명의 학생이 조별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이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기로 했습니다. 2명이 자료 조사해 오기로 했어요. 2명이서. 그런데 이 중 2명은 거짓을, 2명은 진실을 말할 때 이 4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사람은 진실, 2사람은 거짓이래요. 이렇게 이해로 갈렸는데 이 증언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해 오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해 오기로 한 사람. 이게 자,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A는 나는 자료 준비해 오기로 한 사람이 아니었어. B는 둘 중에 하나는 C야. C는 그 둘 중에 하나가 B야. D는 나는 그 2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시면 조별을 발표를 해온 사람이 A, B거나 A, C거나 A, D거나 B, C거나 B, D거나 C, D거나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이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뭐 T, T, F, F 이렇게 2개씩 나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뭐 6가지 경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2명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준비해 오기로 한 사람으로 확실한 사람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자료를 준비해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B나 C나 D 중인데 얘가 상호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요.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F죠. 그러면 이게 거짓이면 자기가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AD예요. 그러면 한 명은 C였어.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B가 들어있다 그러면 나는 자를 준비해 오기로 한 사람이 아니었어. 한 명은 C였어. 한 명은 B였어.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사실이죠. 예. 이건 완전히 사실이고요. B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2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걸 다 따져야 되는군요. 나는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럼 A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진실일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네요. 예, 거짓. 그러면 진실을 말하고 있어 거짓이니까 얘가 사실이고. 그러면 사실이면 아니면 얘도 아니고 그러니까 C가 돼야 되는데 아니 B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B가 거짓 이 사실이면 이거 이렇게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따집니다. B하고 C하고는 입장이 똑같죠. 이게 똑같으니까 얘가 아니면 얘도 아닌 거고요. D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들어있으면 나는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나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이것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고. 예, 그리고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C였어? B였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지? 예, 이 문제는 6가지 경우를 이렇게 써두시고 그리고 A와 B와 C와 D의 그 증언을 토대로 만약에 A, B라고 하면 A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중에 가운데 한 명은 C였어. 이것도 거짓이죠. B였으니까. 그리고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B였어. 사실이죠. 나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A가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시면 아마 이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OX로 표시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여기가 지금 훼손이 돼가지고 학생 B가 뭐라고 썼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C, D, E 학생이 이 학생 B의 점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C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얘가 3개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의 배점은 각 문제의 번호와 같습니다. 1번 문제는 1점이에요. 2번 문제는 2점, 3번 문제는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D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셋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하고 두 명은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C와 D와 E의 증언을 써보시면 C는 B가 3개 맞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D는 4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D하고 E한테 물어봤더니 B는 7점 맞았다고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E는 B가 8점 맞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C와 E에게 물어봤더니 2개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확실하게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학생 보시면 한 번은 3개, 한 번은 2개니까 진실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D라는 학생은 4개 맞았는데 7점이라고 얘기하면 4개를 이렇게 제일 적게 맞아도 이렇게밖에 맞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맞게 되면 4개의 합계 점수는 1점, 2점, 3점, 4점 다 더해서 10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D도 최소 한 번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E가 진실을 얘기한 거라서 2개를 맞히고 8점을 받은 거니까 2개를 맞히고 8점을 받으려면 3번하고 5번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 그리고 여기다 X라고 썼는지 O라고 썼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뭐 하나가 또 알고 있냐면 B의 점수가 A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의 점수가 A보다 높아요. 일단 얘는 B는 이것만 맞췄기 때문에 이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이건 O죠. 이건 정답이 X예요. 그렇다면 얘는 맞췄으니까 A는 점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1점 플러스 3점. 그리고 여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정답이 O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얘도 맞는 거라서 A가 점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X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B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가 X가 됐습니다. 정답은 여기가 O가 되고요. 여기 정답은 어떨까요? 여기 정답은 여기 정답은 지금 점수가 틀려야 되죠. 만약에 얘가 O나 X인데 정답이 O일 때 여기 O라고 쓰면 안 되겠죠. X라고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답이 X면 여기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이 O이고 이렇게 X라고 썼으니까 B는 4번하고 5번을 둘 다 X라고 쓰고요. 그리고 정답은 OX, OOX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최종 투표 결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도시에서 국민투표를 시행을 했는데 어떤 것이 안이 있었냐면 원안이 있었고, 교육과학도시를 꾸미자는 수정안이 있었고,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독립기관, 이게 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안이 3개가 있는데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갖고서 2가지를 대상으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2가지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선택된 대안과 나머지 안을 가지고 또 2개를 갖고 최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X집단은 제일 좋아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Y집단은 제일 좋아하는 게 수정안, Z집단은 제일 좋아하는 게 원안인데 비율은 여기 10%, 45%, 4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두 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원안하고 그리고 수정안을 가지고서 1차로 투표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차로 투표한 것이 원안과 수정안이에요.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X집단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수정안이 이겼죠. 근데 그 사람이 10표를 받았어요. 수정안이. 그 다음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누가 이겼습니까? 또 수정안이 이겼죠. 그래서 몇 표를 받았어요? 45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Z집단에서는 원안이 더 우수하죠. 그러니까 여기 45를 받아서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45대 55로 수정안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원안과 독립기관 안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자, 원안과 독립기관을 갖고 투표를 하면 X집단에서는 독립기관이 이겼죠. 그래서 10표를 득표했고요. 그리고 Y집단에서는 원안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45표를 했고요. 그리고 Z집단에서도 원안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45를 얻어서 결국에는
원안과 독립안을 하면 90대 10으로 원안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독립과 수정안이죠. 네, 독립과 수정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독립기관안이 10점을 먼저 따고요. 독립기관과 수정안이니까 여기서 Y집단에서는 수정안이 이기니까 45표를 획득하고, 그리고 독립기관 수정안은 Z에서는 독립기관이 더 우세하네요. 그러니까 45에서 55대 4로 독립기관이 이깁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그러면 이렇게 투표했을 때는 수가 이겨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원이 이겨서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독이 이겨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긴 얘는 누구랑 붙죠? 수하고 독이 붙어요. 수하고 독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수하고 독이 붙으면 독이 이기죠. 얼마로요? 45대 55로. 그리고 원이 올라가면 누구랑 붙는 거예요? 이제 수랑 붙는 거죠. 원이랑 수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45대 55로 수가 이기죠.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면 원하고 붙는 거죠. 그러면 독하고 원하고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이 90이고 이게 1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원안이 독립기관안에 대하여 90% 지지율로 채택된다. 원안이 독립기관에 대해서 90대 10으로 채택된다. 이거 맞죠? 두 번째, 수정안이 원안에 대해 55% 지지율로 채택된다. 수정안이 원안에 대해서 55대 45, 55%로 지지율로 채택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수정안과 독립기관안에 대해서 55% 지지율로 채택된다. 수정안과 독립기관 하면 독립기관이 55로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고 거기서 그 언어 추리 문제를 주로 했어요. 언어 추리 문제를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 최적해 푸는 거요. 최적해 옵티멀 솔루션 푸는 이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